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그 의외의 승부수를 던진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사실상 아니라고 주장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관련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삼성그룹 경영에 구체적인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전략실 해체 선언은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의 의견이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미래전략실과 두 회사가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 부회장의 진술은 먼저 신문을 받은 다른 삼성 전직 임원들의 진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 부회장과 꼭 필요한 내용만 공유했을 뿐 미래전략실의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었고 이 부회장 승계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탁할 만한 현안이 없는 만큼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 등이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설령 뇌물이 되더라도 이 부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며 선을 긋는 걸로 분석됩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최지성 전 실장 모두 다 내가 했다. 화살은 나에게 던지라. 뭐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룹 내 위치로 보면 뭐 그런 것이었죠.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를 할 당시에 그룹 내에서 가장 이제 큰 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주도했죠. 그 이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실제로 성공신화를 쓰고 글로벌 기업으로 완전히 우뚝 서게 했던 때는 이제 이건희 회장과 네. 이학수 부회장이라고 생각나시죠. 네네. 그래서 삼성은 지난 한 20년 동안을 보면 크게는 두 체제가 있었다. 즉 재벌의 직계 라인을 빼고는 이학수 라인과 최지성 라인이 있었는데 네. 최지성 라인의 핵심 업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되고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최지성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프리패스, 무사통과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는 이분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등장하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없다고 이제 하면서 약간의 생각 변화 또는 심경 변화 아니면 상황을 더 이상 자신이 피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겠다는 자세로 이제 바뀌면서 재판부에 또 그렇게 진술을 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에 큰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지성 전 실장은요, 현직이 아니고 전 실장입니다. 전 임원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을 결재한 사람이 또 이재용 부회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인사권만 있었다 이런 주장이겠죠. 네,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권만 있었다. 나는 돈 주는 건 모른다. 네. 나는 사람을 누구를 쓸지 말지 이런 것만 결정하는 사람이고 특히 최지성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때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노쇠하여 힘이 없어서 뭐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일 처리를 그동안 엉터리 같이 했으니까 내가 그만두라고 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게 근데 우리한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 네.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조금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자체가. 네. 네네. 조금 덧붙이면 네네. 이제 과거 우리 재벌 체제에서는 워낙에 정권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준조세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늘 이게 교도소 담장을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관행으로 익숙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건희 회장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돈을 책임도 본인이 지는 구조가 잘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한테는 이런 것 자체가 보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학수 부회장이 예전에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세 체제로 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약간 경영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단 소통 중심, 네.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요한 현안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최지성 부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최지성 부회장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이 사건을 만든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똑똑한 재벌이라면 돈 주는 라인과 본인이 인지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최지성 부회장이 이제 지금 등장하면서 과거의 이학수 부회장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자청을 한 상황이어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세요. 왜, 그런 왜 얘기를 그랬을까? 들었다는 예,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실제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아, 전원이다. 예, 그럼요. 네,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전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얘기들이 있다 이 정도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회의를 해본 분한테 직접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네네. 그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이제 임원인데요. 그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직접 들은 적이 그래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많이 유연하고 사고가 융통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답게 젊은 CEO답게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개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임원들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았고 본인이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승계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조금 삐걱거림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까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죠. 네. 지금 어쨌든 삼성의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일까요? 재판 전략을 보니까 2012년에 김승현 하나 회장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차명으로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진 빚을 계열사들이 갚게 했다. 그래서 3천억 원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당시 김승현 회장 측의 어떤 변호 논리는 나는 몰랐다. 재무팀장이 다 알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게 지금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화 사건이 2012년 사건임에도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네. 아마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또 회사의 돈을 어떤 다른 쪽으로 유용하는데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책임을 묻겠다는 뭐 그런 부분인데 결국 그 부분에서는 플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다양하게 다 언급하고 있고 네네. 다만 그 한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한다는 경영의 판단 부분이 개입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로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 400조가 넘는 이 매출을 하는 삼성전자가 문화 지원 네. 그리고 뭐 스포츠 지원 또 하나는 뭐 말을 뭐 누구 특정 뭐 단체 선수에 대한 뭐 말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얼마를 썼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런 기본 결이 베이스가 다른?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 불리하다라는 건가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마 언론에서는 그런 걸 자꾸 부각시키면서 네. 그 총수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 재판부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전 현직 임원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이 모습 자체가 뭐 법리적인 내용 떠나서요. 이게 여론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얼마 전에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조윤선 전 장관을 도와준 판결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전현직 임원들의 이런 전략이 여론으로부터 오히려 더 문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으로 저 일을 벌려서 책임지고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을 하고 이랬다는 것도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 같으면 반드시 페이퍼를 써줬을 것이다. 뭔가 서류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말을 하라고 네. 아마 예행 연설까지 시켜서 보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갔을 것인데 그러면 내용에 대한 인지의 정도와 그리고 실제 대통령한테 발언했던 내용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묻었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룹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상태에서 갔을 것인데 마지막에 이제 최지성 부회장도 실제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책임을 정말 져주지 않구나 이런 데 대한 굉장히 억울함들이 이제 좀 묻어놨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룹 전체의 이제 존폐 위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는 죄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이라는 회사 임원들의 본인의 정치적, 도의적, 사회적 책임은 뭐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지성 부회장이 이러다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죽고 본인도 우리 사회에서 기업 총수를 모셨던 사람으로서의 법적 문제를 떠난 도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수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나오면 본인이 구속될 각오로 실형을 살 각오로 지금 이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 삼성그룹의 주요 관계자들이
비난의 문매만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덮어쓰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 한 일입니다라고 자백을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지금까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거나 바뀔 수도 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이제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 반전을 노리고 하는 일종의 집단적인 연출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이제 비서관일 때였으니까 2014년 네네. 후반기였는데 당시 같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 캐비넷 문건인데 이것이 뭐 삼성 승계구도 뭐 기회로 활용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어서 네네. 이게 또 하나의 스모킹건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뭐 전망이 있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뇌물죄는 그 직무상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청탁하고 그 대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은 400억 원 이상의 어떤 지원을 하는 이 삼성으로서는 어떤 것을 노리고 있었던가. 바로 뭐 국민연금 뭐 엘리언 나오는 그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이 있었고요. 네. 사실 그 건을 뭐 공론화 거의 뭐 경제 뭐 아주 문외한이더라도 뉴스만 조금 보는 사람이더라도 그때의 현안이었고 삼성이 사실은 굉장히 급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네. 승계구도의 또 하나라고 예전에 김상규 교수님은 말씀을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말씀을 또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저는 유력한 어떤 정황적으로 또 하나 들어간 거는 지금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구속 만기일이 8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심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뭐 8월 말쯤에는 선고가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요.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증거 동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3번이나 다 나오지 않았었고 네.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은 이미 특검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것들에 대한 재판은 다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 이제 쟁점 정리 관련해서 어제하고 뭐 오늘인가요? 뭐 그제하고 다 같이 그 삼성하고 특검 측에서 열띤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구공판, 그러니까 얼마의 구형을 선고할 것인지, 구형을 이제 요구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8월 27일이 아마 월요일인가 그럴 테니까 네. 그 전주 금요일 정도에는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특검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자신 있게 그 기소를 한 것과 네. 그다음에 영장이 발부되게 된 배경에는 네. 사실은 삼성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들이 말했던 내용하고 네. 또 관련되는 문자라든가 객관적인 증거들이 되게 많았기 네, 때문에 사실은 핸드폰 이런 됐어요. 것들. 네. 무사 통과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는 이분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등장하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없다고 이제 하면서 약간의 생각 변화 또는 심경 변화 아니면 상황을 더 이상 자신이 피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겠다는 자세로 이제 바뀌면서 재판부에 또 그렇게 진술을 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에 큰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지성 전 실장은요, 현직이 아니고 전 실장입니다. 전 임원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을 결재한 사람이 또 이재용 부회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인사권만 있었다 이런 주장이겠죠. 네, 아무것도 모르고 네. 인사권만 있었다. 나는 돈 주는 건 모른다. 네. 나는 사람을 누구를 쓸지 말지 이런 것만 결정하는 사람이고 특히 최지성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때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노쇠하여 힘이 없어서 뭐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일 처리를 그동안 엉터리 같이 했으니까 내가 그만두라고 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게 근데 우리한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설득력이, 거죠. 네. 네.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조금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자체가, 네. 네. 조금 덧붙이면 네네. 이제 그 과거 우리 재벌 체제에서는 워낙에 정권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준조세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늘 이게 그 교도소 담장을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관행으로 익숙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네. 이건희 회장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돈을 책임도 본인이 지는 구조가 잘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한테는 이런 것 자체가 보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학수 부회장이 예전에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세 체제로 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약간 경영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단 소통 중심, 네.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요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그 의외의 승부수를 던진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사실상 아니라고 주장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관련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삼성그룹 경영에 구체적인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전략실 해체 선언은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의 의견이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미래전략실과 두 회사가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 부회장의 진술은 먼저 신문을 받은 다른 삼성 전직 임원들의 진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 부회장과 꼭 필요한 내용만 공유했을 뿐 미래전략실의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었고 이 부회장 승계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탁할 만한 현안이 없는 만큼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 등이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설령 뇌물이 되더라도 이 부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며 선을 긋는 걸로 분석됩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최지성 전 실장 모두 다 내가 했다. 화살은 나에게 던지라. 뭐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룹 내 위치로 보면 뭐 그런 것이었죠.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를 할 당시에 그룹 내에서 가장 이제 큰 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주도했죠. 그 이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실제로 성공신화를 쓰고 글로벌 기업으로 완전히 우뚝 서게 했던 때는 이제 이건희 회장과 네. 이학수 부회장이라고 생각나시죠. 네네. 그래서 삼성은 지난 한 20년 동안을 보면 크게는 두 체제가 있었다. 즉 재벌의 직계 라인을 빼고는 이학수 라인과 최지성 라인이 있었는데 네. 최지성 라인의 핵심 업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되고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최지성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프리패스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갔을 것인데 그러면 내용에 대한 인지의 정도와 그리고 실제 대통령한테 발언했던 내용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묻었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룹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상태에서 갔을 것인데 마지막에 이제 최지성 부회장도 실제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책임을 정말 져주지 않구나 이런 데 대한 굉장히 억울함들이 이제 좀 묻어놨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룹 전체의 이제 존폐 위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는 죄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이라는 회사의 임원들의 본인의 정치적, 도의적, 사회적 책임은 뭐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지성 부회장이 이러다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죽고 본인도 우리 사회에서 기업 총수를 모셨던 사람으로서의 법적 문제를 떠난 도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수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나오면 본인이 구속될 각오로 실형을 살 각오로 지금 이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 삼성그룹의 주요 관계자들이 비난의 문매만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덮어쓰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 한 일입니다라고 자백을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지금까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거나 바뀔 수도 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이제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 반전을 노리고 하는 일종의 집단적인 연출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이제 비서관일 때였으니까 2014년 네네. 후반기였는데 당시 같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 캐비넷 문건인데 이것이 뭐 삼성 승계구도 뭐 기회로 활용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어서 네네. 이게 또 하나의 스모킹건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뭐 전망이 난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최지성 부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최지성 부회장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이 사건을 만든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똑똑한 재벌이라면 돈 주는 라인과 본인이 인지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최지성 부회장이 이제 지금 등장하면서 과거의 이학수 부회장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자청을 한 상황이어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예,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실제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아, 전원이다. 예, 그럼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전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얘기들이 있다, 이 정도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회의를 해본 분한테 직접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네네. 그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이제 임원인데요. 그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직접 들은 적이 그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많이 유연하고 사고가 융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답게, 젊은 CEO답게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개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임원들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았고, 본인이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승계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조금 삐걱거림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까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죠. 네. 지금 어쨌든 삼성의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일까요? 재판 전략을 보니까 2012년에 김승현 하남 회장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차명으로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진 빚을 계열사들이 갚게 했다. 그래서 3천억 원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당시 김승현 회장 측의 어떤 변호 논리는 나는 몰랐다. 재무팀장이 다 알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게 지금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한화 사건이 2012년 사건임에서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네. 아마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또 회사의 돈을 어떤 다른 쪽으로 유용하는데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책임을 묻겠다는 뭐 그런 부분인데 결국 그 부분에서는 플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다양하게 다 언급하고 있고 네네. 다만 그 한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한다는 경영의 판단 부분이 개입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로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 400조가 넘는 이 매출을 하는 삼성전자가 문화 지원 네. 그리고 뭐 스포츠 지원 또 하나는 뭐 말을 뭐 누구 특정 뭐 단체 선수에 대한 뭐 말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얼마를 썼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런 기본 결이 베이스가 다른?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 불리하다라는 건가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마 언론에서는 그런 걸 자꾸 부각시키면서 네. 그 총수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 재판부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 전 현직 임원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이 모습 자체가 뭐 법리적인 내용 떠나서요. 이게 여론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얼마 전에 그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조윤선 전 장관을 도와준 판결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전현직 임원들의 이런 전략이 여론으로부터 오히려 더 문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으로 저 일을 벌려서 책임지고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을 하고 이랬다는 것도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 같으면 반드시 페이퍼를 써줬을 것이다. 뭔가 서류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말을 하라고 네. 아마 예행 연설까지 시켜서 보냈을 겁니다. 네. 그러면